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남겨주신 댓글들 보고 한번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들 같이 보면서 그 의견과 제가 어떤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뭐 프랑스 이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하는 이야기를 보는 이제 관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 짧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자체는 저는 사실상 가치 투자라고 하는 이제 투자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치 투자가 뭐 워렌 버핏이 예전에 이제 코카콜라 투자하던 시절과 요새는 또 다르죠. 예전에 좀 짧게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같은 이제 예전에 투자를 할 때만 해도 뭐 철도 회사나 그때는 명확하게 이제 매달 현금 수익성, 이제 캐시플로우 자체가 좋은 회사들. 그런데 그 회사 가치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걸 이제 가치 투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뭐 하지만 이제 요새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 대부분 뭐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뭐 아마존 이런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의 미국의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군들을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매달의 현금 플로우가 중요해서 현재 시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만들 그 가치, 미래의 기대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요새의 가치 투자는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뭐 아마존이나 구글에 투자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만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뭐 워렌 버핏도 나이가 많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뭐 그거를 그대로 모든 시대에 발맞춰서 딱딱 그 트렌드 쉬프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 암호자산 시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뭐 1915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그리고 뭐 구글을 한번 볼까요? 구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이제 닷컴버블 지나고 나서 2005년 뭐 이쯤부터 해가지고 $50부터 해서 $1,300까지 정말 뭐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그 버블들 지나서 그리고 여러 붕괴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서 살아남아 있는 회사는 이런 이제 큰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골라내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수많은 뭐 IT 닷컴 버블 회사 중에 이런 진짜 그 진흙 속에 빠져 있는 진주를 찾아내는 게, 이런 회사에 꾸준히 투자했다라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얻었겠죠. 뭐 여기 보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죠. 이런 뭐 삼성전자에 예전부터 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압구정동 예전 배밭 때 할아버지가 배밭을 안 산 것, 그리고 아버지 때는 삼성전자를 안 산 것,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XRP를 안 산 것, 뭐 이런 식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XRP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이제 그때가 기회였는지 아니면 뭐 기회가 아니었는지는 증명을 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시장에 이제 그 진흙 속에 진주를 찾는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데,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암호자산 시장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적용하는 건 사실 그 개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XRP를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진 거고, 또 물론 지금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긴 하지만, 모든 자산 시장에 그 장이 열리고 닫히고 뭐 암호자산 시간 24시간이니까 매 순간 다양한 의견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암호자산 시장에 제가 가치 투자를 적용을 제 나름의 주관을 들여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댓글 중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또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의견이 있는데, 상당 부분 제가 중간중간에 좀 뭐 반박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니까 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디 카레나님 이제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본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죄송한데 정말 자기 합리화로밖에 안 보여요. 가치 투자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가치 투자하는 분들도 시간의 기회비용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 추세 역전시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진정한 가치 투자자는 최소한의 기술적 분석은 알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치가 200원, 300원이 아니고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들 지금 시점에 리플을 사서 긴 시간 동안 들고 있으라고 타인들에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여기까지 한번 읽고서 이제 몇 가지 좀 보면, 우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선동을 당연히 하는 건 아닙니다. 선동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선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본인의 생각을 그냥 이제 확정지어서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 부분이 더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제가 주관적인 이제 제 방송 채널이니까 제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XRP든 비트코인 암호자산 시장이든 투자 마인드를 갖추고 나서 투자를 하라고 늘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늘 분할로 일정 금액 자신이 투자가 가능한 정도에서 투자를 하시고 투자의 감을 키우는 게 첫 번째지, 주식시장이든 암호자산이든 어느 시장에서 그 감을 키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방송을 혹시 들으셔서 이제 XRP를 사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그 의도는 아니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치 투자자가 이제 기회비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이제 의견이 지금 이런 XRP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냐, 기회비용이 소중한데 이걸 왜 날리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다양한 투자 스타일이 존재하고, 이게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기회비용 날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정말 그 가능한 데서 더 변동성이 큰 데서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카레나님한테도 맞을 수 있는 거죠. 기회비용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런 기회비용이 저한테는 아닌 거죠. 저 같은 투자자한테는 이 기회비용이 아닌 게, 저는 이런 변동성에서 수익을 다 먹으면서까지 다음에 큰 파동을 가져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제 그대로 계속해서 매달 얼마씩 꾸준히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 구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리플사가 XRP가 미래를 만들어내갈 미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기회비용이 있는데 기회비용을 왜 날리고 있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사실상 그 투자 스타일의 차이지, 이 부분은 기회비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기회비용을 날리게끔 뭐 선동을 한다,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레나님의 좋은 또 투자 스타일이 있으신 거고, 제가 얘기 드린 투자 스타일은 다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다른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한 그 경계선과, 그리고 그냥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또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큰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윗꼬리를 이제 휩소라던가가 무슨 말이죠? 하여튼 장대 양봉이 적어도 한 번쯤 나오면서 출발 신호를 알리고 이동평균선 정배할 시간 과정도 필요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말씀이, 이게 저는 굉장히 맞는 말씀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저는 이 구간대 계속 꾸준히 샀어요. 한 이 구간대 한 30-40% 물량을 매집을 하고, 이 구간대 또 나머지 30-40% 물량을 매집을 하고, 여기서 또 매집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갖고 거의 비트코인 제 물량을 다 매집을 했죠. 그럼 평균 가격이 한 여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보면 이때도 여기 빠지고 이때도 200만원 간다 하다가 여기서 또 빠질 때 또 200만원 간다고 다 난리였어요. 그리고 역배열 되어 있죠. 그러다가 여기 뭐 골크가 한번 나고
하지만 여기 정배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카레나님 이야기대로라면.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카레나님도 주식을 뭐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주식시장에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정배열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많이 맞아 떨어지는데, 암호자산 시장은 아무래도 더, 제가 볼 땐 사이클도 더 시간도 단축되고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 자체도 더 빠르고 패턴 역시도 좀 더 다양한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시장 관점으로 정배열이 됐을 때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이때 들어가고 나서 정배열이 일어나서 한 이때쯤 해갖고 사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나는 이때 상승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안정적으로 정배열이 다 풀리고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런 매매를 선호하거든요. 여기서 기회비용 날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땐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때 들어갔다고 하면 난 여기서 손절 치고, 여기 이제 깨졌기 때문에 이평선이 깨지기 손절 치고 나는 이때쯤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이 투자 방법이 사실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 역시도 또 투자 그 스타일의 차이인 거지.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있는 채널에서 이렇게 글을 또 좋은 다양한 의견을 써주시는 건 좋은데, 글을 써주실 때 카레나님의 제 의견에는 이런 의견도 있다, 그리고 제 스타일은 이런 투자 스타일도 있다,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이 맞으시면 이런 스타일로 투자를 해보라는 쪽의 의견이 더 맞지 않나. 지금은 의견 자체가 내 투자 스타일이 맞고, 지금 다른 투자 스타일 자체는 그 투자 스타일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논리로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가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은 책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새로운 논리, 가치 투자자로의 변모.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이제 책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좀 안 좋은 케이스다. 그리고 지금도 싸단 없다. 계속해서 싸지는 건 끝없이 싸지는데 계속 비싸지는 건 계속 비싸진다. 그게 추세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뭐 떨어지는 뭐 주식의 경우 이제 칼날 잡지 마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 쪽인데, 그 끝에 칼날이 어딘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냥 나는 그 긴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여기 다 지나고 나서 난 추세가 상방을 턴할 때 이때쯤 들어갈 거다. 확실히 이때쯤 들어갈 거다. 여기서 만약 또 빠지면 이때 난 손절 다시 하고 다시 추세 전환은 그때 들어갈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 역시도 또 카레나님의 투자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떡상할지언정 이 시점에 마치 존버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존버하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역시도 본인의 그 투자 그 철학, 이제 난 추세 전환했을 때 들어가는 그 투자 철학만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또 얘기하신 거니까, 이 부분도 조금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다양한 시선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맨 처음 유튜브 영상 상승 채널 근거로 곧 상승 흐름이 다가올 거라고 설명을 하다가 막상 상승 채널 이탈하니까 그 뒤로는 계속 펀더멘탈 호재만 강조하면서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가 이런 논리로 바뀌어가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상승 채널을 제가 그리고 상승 채널이 변경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드리고, 상승 채널 자체는 사실상 그 당시에 그렸는 상승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승 채널이 이탈을 하면, 지금 XRP를 볼까요? 이게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만약에 여기 저점을 찍어서 언젠가는 XRP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턴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승 채널 자체를 아래로 고쳐야 되겠죠, 상승 채널. 하지만 지금은 고치지 않겠죠. 이게 어디에서 상승 하단을 맞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유동적인 부분인데, 이탈을 하니까 뭐 펀더멘탈을 이제 강조하고 호재만 강조한다 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XRP의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호재도 실제로 정말 많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 자체는
XRP의 미래 성장성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이긴다, 이거 역시도 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장기 투자자이냐 카레나처럼 단기로 하시느냐, 여러 투자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거를 보고 굳이 안타까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다양성을 인정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제가 좀 이것 때문에 이 댓글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 이유가 이거예요. 잘 모르시는 나이브신 분들이 보시면 선동 당하지 말고 삼성전자 같이 실체가 있는 미래가 보장된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제 채널에서 뭔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브 드신 분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제 채널에서 개설한 이유 자체는 투자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한 달에 5,000원 아니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투자를 안 해봤으면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그 투자 해본 걸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투자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큰 이제 채널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하고 좀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이 실체가 있는 미래가 보장된 주식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놀랬는데, 그러면 지금 카레나님이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XRP나 암호자산은 실체가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리고 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시장에 왜 관심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왜 이런 그 암호자산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이 시장에 혹시나 투자를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건 투기죠. 당연히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 버리지 말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게 정말 진심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당연히 실체가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다고 하면, 미래 보장이라고 한 건 삼성전자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전 구글도 안 돼 있고 미래 보장은 없어요. 모든 주식이나 투자 자산에 미래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저 역시도 삼성전자를 매달 투자하고 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확률이 높은 정도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사실 보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삼성전자 같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쪽에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도 보장은 없다. 근데 이제 XRP 같은 경우나 비트코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수많은 메이저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이 굉장히 이 시장에 이미 발빠르게 들어왔고, 이미 이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이따 소개드릴 프랑스, 뭐 중국, 미국, 영국 여러 나라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다 검토하고 있고, 일본 역시도 또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준비를 웬만큼 다 해놨을 거예요. 지금 뭐 프랑스가 곧 테스트 한다는 거 하면 몇 년 전에 이미 개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시대적 방향성이 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모든 그 기업들이나 나라들이 가는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느냐, 굳이. 돈의 다음 돈이 바뀐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안 바뀐다라고 보면 그거는 당연히 미래에 오는 뭔가 기회에 대해서 나는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하기 전까지 나는 투자도 안 하고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걸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상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이 글을 좀 마지막에 꼭 이 글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이유는, 이 글 역시 자체도 그냥 하나의 좋은 의견이에요. 카레나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암호자산 시장에 말씀 주신 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체도 없고, 비트코인 눈에도 안 보여, 실체도 없고, XRP 나 안 쓰고 있는데 실체도 없어, 그리고 미래도 보장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투기판이야. 물론 지금 세력들이 많이 좌지우지하죠. 투기판은 맞죠. 근데 투기판의 개념 자체가 세력이 들어와 있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미래 시대적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투기판이냐, 아니면 정말 밑도 끝도 없고 아무런 근본이 없는 투기판이냐는 다른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근본 없는 투기판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지금 근본 없는 투기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기업이나 나라나 대부분의 시대적 방향성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나는 근본 없는 방향이다 생각이 들면 암호자산 시장에 사실 관심 갖지 마시고 투자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없고 믿지 않는 시장인데 왜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 앞으로 돌아가서 가치 투자니 아니면 기회비용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투기판이고 그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 다음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왜 단타도 하냐 이거죠. 단타도 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서 하시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는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믿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전체적인 글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카레나님한테 뭔가 비아냥되거나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진짜 알 것 같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예전에는 이런 투자 방식을 생각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도 이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 친구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런 투자를 해서 돈을 정말 잘 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냥 이런 투자 방식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이런 투자 방식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지, 이거를 이제 비하하거나 뭔가 반박을 해갖고 이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건 틀렸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니까, 혹시나 방송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방송에 이렇게 해드리는 이야기 하는 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기분 나쁘게 얘기를 드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또 카레나님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린 거니까 그냥 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소개를 해드린 이유를 정리를 하면 이런 투자 방식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또 많은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처럼 신뢰를 주는 척 하는 분들이 더 위험하죠. 이래서 제가 신뢰를 주는 척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양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관유님, 육관님 이분 같은 경우 또 되게 좋은 이제 그 정보 소식을 전해주셔서 한번 이제 저도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단기간에 지금 구독자가 4,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달려요. 예전에 제가 답글도 좀 최대한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못 드리고 있는 점도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그 반박 글들이나 서로 논리 희망회로를 굴린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존버하고 일단 가치 투자 자체는 달라요. 존버와 가치 투자는 다르다. 일단 그거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가치 투자라는 것은 뭐냐? 일단은 명확히 그 가치 투자가 갖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만 딱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기반한 투자 방식인데, 시초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창시한 방식이고,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와 같고 회사의 가치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따라간다. 이게 이제 예전 초창기에 그 가치 투자가 가졌던 이제 창시자가 그 내포한 뜻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존버와 이제 가치 투자자는 이제 다르고요. 존버는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물렸는데 기다리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존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건 올라가고 있건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치 투자는 명확하게 자신이 보유한 회사, 그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회사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회사여야지만 그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큰 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으로 둔다라고 하면 시총 한 500이 1000이 되는 종목에 물려있는, 그리고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건 존버고, 우리가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오스 뭐 상위 한 10위 정도에 있는, 그리고 개발이 굉장히 활달하게 되어 있고 회사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에 가격이 떨어져 있지만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가치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존버랑 가치 투자는 달라요. 근데 지금 계속 이런 댓글에서도 지금 뭐 막 되게 내용이 분분하시더라고요. 또 최필선님, 뭐 인터스텔라님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보면 좀 가치 투자하고 존버란 개념 자체를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계속 논쟁이 많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정리를 해드릴게요.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한 또 가치 투자자 중에 최근에 이제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시대가 한 바퀴 돌아서 요새는 또 워렌 버핏도 구글이나 아마존을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요새의 가치 투자자는 또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안전마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가치 투자에서 안전마진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에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기반한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딱 그 밥으로 비교하면 1달러짜리 이제 밥을 반값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50% 싸게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1달러짜리 주식을 반값에 사는 건데, 그러면 나는 이미 안전마진 자체를 50%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예전에 그 가치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건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1달러짜리 주식을 나는 반값에 사는데 이 반값 자체가 적정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반값이다 라고 사요. 근데 이게 실제 반값이 되어 있는데 1달러짜리, 원래 1달러짜리일 거야 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 자체가 회사의 실제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도 뭐 여러 투자사, 증권사들에서 매수 의견 리포트, 적정 가격 리포트를 내잖아요. 그런 매수 의견 적정 리포트 가격을 제 증권사에서 내는데, 그거 역시도 여러 증권사마다 적정 가격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는 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매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심지어 재무제표가 있는데도 그런데, 이런 암호자산, 특히나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한 가치를 매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치 투자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가치 투자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들도 대부분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 코카콜라와 다르게 미래 가치를 매겨가지고 지금 현재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투자를 못한 거고. 근데 이런 XRP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더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것에 우리가 현재 적정 가격을 어떻게 찾느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코인 페어 밸류 이런 곳에서도 실사용이 얼만큼 되고 있느냐로 이제 적정 가격을 찾곤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그냥 추측인 거지. 그냥 그 알고리즘이 나름의 그 계산법에 따라 나온 가격이지, 사실 적정 가격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암호자산 시장이 그렇게 더 적정 가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적정 가치 판단이냐 아니냐 자체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가치 투자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XRP나 뭐 비트코인이나 가치 투자를 하는데, 가치 투자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이유 자체가 적정 가격 자체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가깝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채널이란 걸 그려놓고 채널의 상승, 큰 오랜 기간의 채널을 그려놓고 이게 신뢰도가 매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널의 하단쯤에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저평가 두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의 지표 중 하나죠, 이 채널도.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는 리플사가 만들어내가고 있는 펀더멘탈, 그리고 이 암호자산 시장 업황이 만들어내가고 있는 여러 뭐 나라들의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정말 메이저한 미국의 상위 10위 안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 투자하는 거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정확히 얘기 드리면 이거 적정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적정 가격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투자하는 명확한 이유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한번 딱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제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이거예요. 이거 적정 가격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의 지표 하나,
하나는 전체 사이클 신뢰도가 꽤 높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신뢰도가 더 오랜 기간에 높았는데 이런 이제 채널이 한번 여기서 또 바뀌었죠. 하지만 신뢰도가 꽤 높은 채널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업황이 만들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도 들어오고 나라도 들어오고 하니까 업황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채널의 사이클의 하단에 있으면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하나의 일단 지표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XRP 자체가 정말 많은 실사용을 만들어내가고 있고 여러 나라의 송금노도 이미 개척을 했고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또 컨택을 하고 있고 실제 메이저 여러 나라 은행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또 이제 지표를 봐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표를 봐서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불안한 시장에 저는 가치 투자라는 명목 하에 제가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 이 시장 자체가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명확한 제 나름의 이제 논리를 이야기 드릴 텐데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인데 이 다우지수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시총을 합한 아니면 비트코인 주로 시총을 합한 것이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볼게요. 그럼 뭐 얼추 비슷하죠. 뭐 이렇게 우상향을 했으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수많은 파동 동안 꾸준히 매달 얼마씩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압구정 배밭을 사건 아니면 삼성전자를 몇십 년 전에 사건 그러면 구글도 예전에 이때 투자를 해서 갔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우리가 이때부터 투자를 했어요. 뭐 암호자산 시장 자체는 사이클이 훨씬 축약되니까 뭐 이 기간 자체가 거의 비트코인 10년이라고 보면 이때부터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비트코인 더 많이 벌었죠. 근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할게요. 여기 코인마켓캡을 들어가서 봐야 될 건데 제가 투자하는 논리는 굉장히 사실 간단해요. 이미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시장이 한 번에 물갈이는 전 됐다라고 봐요. 이 상위 20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사라지고 지금 어느 정도 실제 기술을 만들어내고 사용되는 회사들이 대부분 상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위 시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상위 시총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 중에 하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 자체, 업황 자체가 망하지 않는 한 다우지수 똑같죠. 다우지수가 망하지 않는 한 시총 상위 중 몇 개 괜찮은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고평가 영역에도 빠지겠지만 결국에는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다우지수 안에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가고 있고 미래 가치가 창창한 곳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한국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겠죠. 투자를 해서 정말 망할 확률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런 코인마켓캡으로 가서 우리가 전제 자체는 지금 이런 가치 투자를 부정을 하시는 생각을 한 것 자체는 코인마켓캡 그러니까 즉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확신을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가치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은 암호자산 시장이나 이 상위 시총에 존재하는 이미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XRP는 더 명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대적인 방향성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돈이 디지털 돈으로 좀 바뀔 거라고 거의 저는 뭐 100% 확신을 하지만 100%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99% 확신을 하지만 앞으로 돈은 이런 식으로 5년, 10년 해가지고 과도기를 거쳐서 결국에 다 바뀔 텐데 지금 모든 기관들이나 가고 있는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거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것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기득권들은 돈을 많이 찍어서 종이돈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실제 돈인 금은 실물자산 그리고 암호자산 결국에 다음 돈인 이런 쪽에 실제 건물이나 땅 같은 실물자산을 취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 전에 파생상품 수만큼 만들어서 돈 다 찍어서 번 돈으로 결국에 회사 망하고 그 회사 망한 거는 정부 돈으로 메꿔주고 망하기 전에 그 수많은 번 돈은 다 부동산 사고 다 실물자산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물 자산을 가져가는 이런 시대로 가면 결국에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수많은 대중이 못 살겠다고 하고 봉기를 일으켜서 들고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안 되려고 하면 돈에 결국에 다음 돈으로 가서 결국에 더 큰 자산 바구니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호자산 시장이 결국에는 다음 돈으로 갈 거고,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정말 실사용이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실사용 그리고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시장도 엄청나게 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 고르냐고 하면 제가 봤을 땐 XRP가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자체를 뺏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기술 역시도 가장 빨라요. 송금을 개인 지갑으로 보내보신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굉장히 늦거든요. 이제 불장 때는 정말 8시간도 걸려요. 하루 지나서 온 적도 있고. 근데 XRP는 무조건 5초에서 3초면 가요. 그러면 사실 이야기 직접 써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가치 투자라고 해서 무슨 가치 투자가 밑도 끝도 없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명확하게 업황 자체가, 이 업 자체,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치 투자 어디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가치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정말 큰 돈을 번 투자자 중에 단타를 제가 정말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단타를 제가 10%씩 진짜 한 엄청 많이 쳤는데, 그런 분들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는, 저도 단타를 쳐봤지만 돈이 1억 이하로 해서 분할해서 단타를 1000만원짜리 10개 주식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 단위가 커질수록 단타 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조금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돈이 거기서 몇억, 10억 단위로만 가도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번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한 사람이 그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그런 이유고, 업황 자체가 다우지수가 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100년 안에 망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100년 전에 코카콜라가 사라질 확률은 어떻게 보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구글이나 뭐 이런 데들이 지금 광고,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그 다음에 AI, 의료, 모든 걸 다 먹잖아요. 지금 다 해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판매 관련된 건 모든 건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쪽에 만약 시총 상위에 우리가 꾸준히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 친구도 뭐 매달 ETF 지금 다우 쪽에다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실패할 수 없는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결국에 지금 제가 그래서 분할로 계속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기회비용에서 여기서 단타를 하는 건 또 좋은 각자의 투자 스타일인데, 그런 투자 스타일 하시는 분들 말고 손절을 안 하시고 장기 투자로 나는 이 업황 자체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고, 그 중에 XRP는 더 명확하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언젠가는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저평가 구간이라 난 계속해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얘기 듣는다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1000원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투자를 해보세요. 딱 10,000원 아니면 50,000원 정도만. 그래서 투자에 감을 익히는 정도로만 하시고, 그거 외의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면 오히려 더 손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가치 투자가 뭔지 오늘로부터 다시 제 이야기를 듣고 명확하게 스스로 내가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서, 이 업황 자체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코인마켓캡 전체 시총 나와 있는 내가 여기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만들어내가고 있는 암호자산의 시장 그 향후의 미래가치, 그 다음에 나라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왜 발행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종합해서 나는 이 시장이 또 하나의 다우지수, 또 하나의 주식시장의 자산시장, 그냥 명확하게 암호자산은 앞으로 또 하나의 전세계 주식시장처럼 하나의 자산시장이 될 거예요. 그런 자산시장으로 커갈게 나는 확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가치 투자를 그냥 하셔도 마음 편하시죠. 왜냐하면 예전에 구글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이때 샀다가 이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때 올라와서 다시 샀어. 추세 전환했네, 또 팔아. 근데 이거를 사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명확히 기계로 팔고 여기서 수익 먹고 이거 되는 분들인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99%의 대중은 이게 안 돼요. 이게 타고나는 감인데 이게 되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1%의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좀 답답해요. 그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카레나님처럼 뛰어난 1%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게 되는 분들인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99%란 말이에요. 이게 99%가 이게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저 방법대로 사실 해라라고 오히려 저 방법이 맞다라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저건 좀 이제 안타까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은 인정을 해요. 저건 이제 실제로 맞는 방법이긴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1%에 들어가시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1%가 된다고 하면 그런 기회비용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회비용을 다 먹을 수 있는, 날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깜냥인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본인이 자신의 깜냥 파악하기 전에 절대 큰돈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 갖고도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10,000원 갖고도.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깜냥이나 투자 스타일은 정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시고 투자에 자기네 그 포텐셜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투자 스타일을 명확하게 깨우치고 시작을 하셔라. 이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어떻게 보면 까레나님이 굉장히 좋은 또 글을 남겨주셔서 이런 글을 계기로 좋은 어떻게 보면 방송 또 이야기를 열변을 토하는 방송을 하게 됐는데, 한번 또 그렇다고 해서 까레나님이 이 또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 방법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셔야지 이 방법은 가치 투자가 아니고 나쁜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돈 정말 잘 버시는 분들도 많고 수익 잘 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러 투자 스타일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